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상현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자, 무역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은 무역계약의 성립, 그다음에 무역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그다음에 계약의 철회 혹은 취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청약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느냐, 법적 효력이 생기느냐, 그거는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청약은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청약서를 보냈을 때 피청약자한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려운가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는 작성한 시점 혹은 작성해서 보낸 시점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시한 조건 내용, 셀러바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어, 작성자가 제시한 내용이 상대방한테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불가능하구나. 그냥 청약서 내가 계약서 보내고 나서 내 맘대로 취소를 시키거나 추가나 변경 이런 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철회다라는 거는 가능하다. 철회라는 거는 예 말씀드린 대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약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이거 잘못됐네 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야 아직 못 받았지, 도착하면 없던 걸로 해 라는 요청, 이게 바로 철회다.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인터넷 뭐 신청하는 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신청했을 때 철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청약은, 그럼 이러한 청약은 언제 소멸이 되느냐, 효력이 언제 소멸이 되느냐, 청약의 효력 소멸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예,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했을 때, 승낙한다는 것을 영어로 뭐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acceptance 혹은 acknowledgement. 그래서 승낙이라는 것은 동의 의사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승낙에 대해서는 어쨌든 승낙이라는 것은 보통은 사인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동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그때는 이제 청약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명칭이 바뀌는 거죠. 뭘로요? 계약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 있죠. 에어포스 1이라는 거. 그 이제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에어포스 1이라는 게 뭐 특별한 비행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타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예. 여러분 영화도 있었잖아요.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요. 그쵸?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테러범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결국 막 그냥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기존에 타고 있던 비행기를 버리고 새로운 공군기로 옮겨 타게 되죠. 그랬을 때 새로운 공군기 파일럿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부터 우리 이 공군기가 에어포스 1이다. 대통령이 탑승을 했다. 명칭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지는 않지만 청약서에 서명이 되면, 승낙이 되면 명칭이 바뀐다. 그래서 계약서로, 그래서 청약서로서의 소멸은 효력은 소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을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대응 청약, 대응 청약을 counter offer 그렇게 얘기해요. 대응 청약이라는 건 뭐예요? 대응 청약이라는 거는 반대 청약 혹은 대응 청약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계약서를 받은 청약서를 받은 피청약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걸 카운터오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협상을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받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어. 그래서 선적 시기를 좀 늦춰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야, 이거 좀 이렇게 바꿔줘. 라는 요청. 이거를 카운터 오퍼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터 오퍼가 발행이 되게 되면 첫 번째 청약자가 보냈던 오퍼는 이거는 예,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 예. 그래서 새로운 이 카운터 오퍼가 새로운 오퍼가 된다라는 거예요. 카운터 오퍼가. 이해가 되시죠? 그쵸? 계약서를 내가 보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수정을 해가지고 보내놨어요. 그럼 내가 보냈던 청약은 효력이 소멸이 되고 상대방이 보내온 카운터 오퍼가 새로운 청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가끔 있긴 하죠. 그렇죠? 계약서 보냈는데 기껏 계약서 보내기 전에 합의해 놓고도 계약서를 수정하자 이렇게 요청이 오기도 하죠. 그럼 그때 나는 또 카운터 오퍼를 보낼 수도 있고 그대로 내가 억셉트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카운터 오퍼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왔다 갔다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왜요? 계약서 보내기 전에 충분히 합의했는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뭘 또 이거를 또 그쵸? 수정을 하고 그러면 협상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다음 세 번째는 청약이 취소가 되면 당연하겠죠. 취소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일, validity 혹은 expire date 경과가 되면 당연히 청약의 효력도 소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효기간 지났으니까 아니 우유도 유효기간 지났으면 식품도 우유도 지났으면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우유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약이 효력이 소멸이 된다. 혹시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청약이 뭐야? 청약? 아니, 청약은요, 쉽게는 계약서를 협상한 대로 작성해서 보내는 것. 이게 청약이고요. 그래서 보통 그냥 계약서 보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약서 보냈어. 아, 그리고 사인해서 계약서 받았어? 이렇게 말해야 옳죠. 근데 실무에서는 그냥 구분 않고 용어를 사용한다. 예, 청약하고 계약하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청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유효기간이 경과됐으면 첫 번째 유효기간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밸리더티를 설정하지 않으면 확정 오파도 아니고 그래서 확정기형도 안 생기고 그래서 언제든 수정할 수가 있고 이건 청약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법에서는 설정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청약은 소멸된다. 효력은 소멸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마다 법마다 품목마다 달라요. 뭐가요? reasonable time. 상당 기간이. 그쵸? 예. 예를 들어가지고,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 네가 알아서 적당히 해. 그럼 뭐예요? 아빠 언제 올까? 아, 적당한 시간에 돌아와. 이거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쵸? 예. 분쟁의 가능성이 엄청 많이 내포된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빠, 몇 시에 올까? 그러면, 알아서 와. 그게 아니고, 다섯 시까지 와. 아니면 6시쯤은 되겠니? 뭐,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3번.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는 졌는데 기산일 언제로부터 며칠이냐 이게 명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his offer shall valid for 10 days. 10일 동안 유효하다. 유효기간은 10일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10일이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언제부터 10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얘들아 이제 방학한다. 기간은 한 달이야. 언제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여행 갔다 올게. 한 달 갔다 올게요. 아니, 언제부터 가냐고. 얘기해줘야죠. 짜증나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쵸?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법에서는 이것도 정해놨어요. 그래서, 기산일의 산정. 여기 보세요. 여기. 메일 오퍼일 때. 그러니까 오퍼를,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봉투에 표시된 날. 봉투에 표시된 날, 오퍼에 표시된 날, 예, 오퍼 날짜, 혹은
봉투에 표시된 발신일. 그 다음에 전보일 때, 전보문이 발송되기 위해서 우체국에 넘겨진 때, 그 다음에 동시적 통신수단일 때, 동시적 통신수단이라는 거는 이거는 전화나 팩스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때는 피청약자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날로부터 20일, 그날로부터 30일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스운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명시를 해야죠. 근데 명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꼭 얘기할 때 안 듣고 있다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니까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크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면 기본적으로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날짜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10일이다 그랬을 때 언제로부터 10일 동안 유효하다 그랬을 때 날짜 계산 그 10일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휴일과 휴무일은 10일에 포함이 돼요. 근데 단 만료일이 청약을 한 청약한 국가의 휴무에 해당되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이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다가 보냈는데 10일 동안 기간을 줬어요. 오늘부터 10일이야. 그런 기간을 줬는데 한국에 다시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10일째 해당되는 날이 휴일이야. 그럼 그 다음 날짜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딱 10일째야. 오늘이 딱 20일째야. 그럼 내일까지로 연장의 효력이 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위가 계속되네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랄게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또 그게 있더라고요. 마치기 전에요.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아니, 무슨 토요일, 일요일도 강의를 업로드해요? 저한테 항의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아,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휴일 날에 쉬어야 되는데. 교수님도 좀 쉬시고, 우리도 좀 쉬자고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저는 또 열심히 한다고 토요일, 일요일도 제가 업로드를 시켜놨는데 강의를 올려놨는데요. 녹화도 하고 올려놓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이번 주말부터는요. 네.